자, 오늘 공간 도형에 의해서 공간 좌표라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공간 좌표는 평면 좌표 있잖아. 우리가 알던 거. 그 평면 좌표에서 시작을 하기 때문에 두 점 사이의 거리라든지 내분점, 외분점, 무게중심 이거 다 쓸 거야. 또 이런 것도 있지 않아요? 최단거리. 또 원이 아니라 이제 원이 아닌 구가 될 거야. 아마 스피어. 구가 돼가지고 원의 성질을 그대로 이용할 거야. 아마. 혜성이도 지금 잠깐 시동 거는 것 같은데 벌써. 이거 되는 거? 그러면 안 돼. 자, 여기 A단계이기 때문에 공간 좌표는 A단계는 좀 편안하게 받아들이라고 하는 거고, 이거 빨리 끝난 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우리 교재 있지. 공간 도형부터 공간 좌표까지 쫙 대표 유형만 쭉 볼 예정이야. 그거 다 오늘 못해. 나가는 데까지 나가는 거고. 다음엔 요거 공간 도형 공간 좌표가 끝나고 나면은 이제 벡터로 들어가겠지. 벡터. 평면 벡터, 공간 벡터 이렇게 들어갈 거야. 벡터 방정식. 자, 오늘은 요거야. 공간 좌표. A단계야, A단계. 자,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거 그대로 한번 해볼게. 아는 거 그냥 하면 돼. 자, 공간 좌표에서 내가 아는 것들은 뭐가 있는가? 자, 첫 번째 볼까? 자, 어떤 X축에 수선의 발을 내린 이 좌표, 어떤 평면에 수선의 발을 내립니다. 뭐 이런 게 있거든. 자, X축에 내리면 너희들도 한번 봐봐. 이게 지금 현재 평면 좌표에서 여기다가 이렇게 XY에다가 X축, Y축에다가 자, 이렇게 Z축 높이를 주면은 이게 바로 공간 좌표야. 그럼 X좌표, Y좌표, 높이인 Z좌표가 추가가 되는 거겠지. 요걸 여기서 바라보면은 이제 우리 앞으로 이렇게 그려줄 거야. 입체적으로. 여기가 X축, Y축, 여기가 Z축. 이런 식으로 그리게 돼. 자, 그러면 여기 위에 있는 점을 뭐 평면에 내렸어요. 뭐 이런 게 있는 게 전부 다 이런 거야. 좌표 평면에서 이해해 주는 거야. 여기가 만약에 3,2야. 3,2를 X축 대칭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 어떤 부호가 바뀌어? X축 대칭하면 Y부호가 바뀌겠지. 그럼 얘도 공간에서 자, 어떤 점이 하나 있는데 XY 평면에 대칭하면 Y의 부호가 바뀌는 거겠지. 자, 이렇게 생각하면 돼. 여기가 있는데 점이 하나 있어. 이 XY 평면에다 뿅 대칭하면 이 Z 성분이 달라지는 거겠지. 그래서 X축, Y축, 여기 나와 있는 거를 XY 평면, YZ 평면, ZX 평면, 이렇게 평면에 수선의 발을 내리거나 혹은 대칭을 하거나 하는 게 평면 좌표랑 매우 유사할 거야. 이거 구하면 너네가 이렇게 구할 거 아니야. 3, 마이너스. 자, 그리고 여기에서 수선의 발을 내려서 자, X축에 내려주면은 X 성분은 그대로 있고 Y 성분만 0이 되는 거겠지. X축에 내리면 Y가 0. 그러면 어떤 공간에 이렇게 점이 있어. XY 평면에 내리면 Z가 0. XY 평면에 있는 것들은 Z가 다 0인 경우지. 그럼 얘도 한번 볼까? 자, 이 점을 X축에 내린 수선의 발의 좌표는 자, 그리고 XY 평면에 내린 수선의 발의 좌표. 자, 둘 다 진행을 한번 해봐. 자, 1번, 그 다음에 2번, 3번, 4번, 5번. 다 그런 거야, 지금 현재. 5개 한꺼번에 싹 볼게. 자, 여기는 뭐 보면은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없어. 자, X축에다 내렸기 때문에 첫 번째 거는 X축에다 내려주면은 X축에 있는 거는 이 점들을 봐봐. 평면도 그렇고 공간이라도 어차피 X축에만 있다면은 X성분 말고는 아무것도 없는 거기 때문에 첫 번째 1만 나오고 여기는 0이 되는 거겠지. 일단
A는 얼마겠어? A는 1이겠지, 그지? 1이 그대로 유지가 됐으니까 A는 1. 자, 이거 0 됐다, C는. 자, 그 다음에 YZ 평면에 내린 수선의 발을. 자, YZ 평면이라는 것은 X 성분이 얼마가 되겠어, 그러면? YZ 평면에는 X 성분이 없잖아. YZ 평면에는 X 성분이 없다. 그래서 X 성분이 사라지기 때문에 D가 얼마인지 나오겠지. D는 0이 될 거고, 얘는. 그러면 2는 그대로 오고, B도 그대로 왔는데 3이라고 했으니까 B는 3이 되겠지, 그죠? 자, 그래서 A는 1, B는 요건 3, C는 0, D도 0. 이렇게 된다. 이해됐어? 이해가 안 되는. 거봐, D가 안 되면 얘기를 해야 된다니까. 여기가 지금 뭐야, 이렇게 되면. 이 XY 평면이지. 이 XY 평면이 칠판이야. 칠판에 Z 성분이 있어, 없어? 어? Z 성분이 있냐고, 칠판에. 이 Z는 높이인데, 높이가 없잖아. 그러면 XY 평면에는 어떤 게 없어? Z가 없어. 여기 Z 없다는 얘기잖아. 그렇지? 없으면 Z가 0. 그럼 YZ 평면에는 뭐가 0이겠어? 어? 아이씨, 보면서 좀 해라. YZ 평면에는 뭐가 없는 거야? X가 없잖아. X가 0. 이렇게 보라는 얘기지. 야, X축에는 그럼 뭐가 없어? X축에는. X 성분밖에 없잖아. 나머지는 없으니까. X축에 내리면은 당연히 여기 X 성분 빼고는 나머지는 다 0이라는 얘기고. YZ 평면에 내린 수선의 발은 YZ 평면에만 있잖아. 그럼 뭐가 없는 거야? X가 없는 거 아니야, X가. 얘가 사라졌잖아. 나머지는 그대로 있고. 그럼 이게 2, 3이 그대로 와야 된다니까. B는 3. 이렇게 되는 거야. 자, 2번도 진행합니다. 2번. 자, 2번은 두 점 사이 거리를 구하는데, 자, 두 점 사이 거리를 구하는데, 얘는 우리가 평면 좌표에서 했던 거에다가 Z 성분만 추가해 주면 되는 거야. Z 성분만. 야, 아예 모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미 했던 거에다가 추가 개념으로 갈 거야. Z 성분이 추가됐다라고 보면 돼. 자, 그러면 두 점이 있습니다. 자, 삼각형 Y축 위에 있는 점 C래. 자, 점 C도 놔줘야 돼. Y축에 있으면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 X가 0. 응? 그거 놓고 시작하면 돼. Y축에 있으면은 X 성분이 없고, Z 성분도 없고, 뭐만 있어? Y 성분만 있는 거야. Y 성분만 있으니까. 자, C의 좌표는, 자, 여기 없고, Y 성분만 모르는 거지, 여기만. 그 Y라고 해놓을까, 그냥? 이렇게 생긴 거야, C가. 자, ABC가, 이거 뭐, Y라고 하니까 이상한가? K로 나눠줄까? 자, 삼각형 ABC가 각 A가 90도입니다. 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A, 뭐 여기 B, C 이러면 되지. A가 90도라고 했으니까. 그럼 지금 여기 써놨네. C의 좌표 0K0. 그럼 여기서 나는 어떤 걸 할 수 있냐면 직각삼각형이니까 자, BC 제곱 AC 제곱 AB 제곱 이걸 해주면 K에 대한 식이 나오지 않겠니? 뭐 이런 거야. 그래서 계산을 해주면 되겠지. 얘는 두 점 사이의 거리로 계산을 한번 해봐라. 자, 계산한 거 보여줄게. 뭐 이런 거야. 자, 그래서 BC, AC, AB 세 변의 길이를 다 계산했는데 K에 대한 식으로 나오겠죠. 이렇게 얘는 숫자로 나오고 얘네들이 직각삼각형이니까 여기다 집어넣어서 K에 대한 식을 풀어주면 편하게도 1차식이 돼서 K는 4로 나눠주면 약분해서 2분의 3이다. 뭐 이렇게 구해주는 거야. 이 문제를 왜 했을까? 그냥 두 점 사이 거리인데 공간 좌표니까 Z성분도 하나 추가됐어요. 끝. 요거야. 공간 좌표는 Z의 성분이 하나 추가되면서 축도 우리가 해주지만
평면의 대칭도 하고 평면의 수선의 발도 내리고 하는 이 좌표만 알면 돼, 좌표만. 자, 3번 한번 해봐. 자, 어디 대칭하래? 자, YZ 평면의 대칭인 점의 좌표를 구해야 되겠지. 자, YZ 평면에 대칭하면 어떤 것만 부호가 바뀌겠어? 그 편안하게 생각해. 이렇게 X축, Y축이면 여기 X축 대칭하니까 어떤 부호가 바뀌어? X축 대칭하면 X를 뺀 나머지가 바뀌는 거겠지. 얘는 YZ 평면이 있어. 이 평면을 대칭하면 어떤 성분만 바뀌어? X 성분만 바뀌겠지. 여기 없는 거. 자, 그래서 X의 성분만 바뀌어서 정답은 마이너스 6으로 바꿔주면 되지, 얘가. A는 마이너스 6, B는 그대로, C도 그대로. 이해가 돼? 써. 보고만 있지 말고. 자, 그래서, 자, 대칭인 점의 좌표는 얘만 바꿔주면 됩니다. 자, 이게 뭐야? YZ 평면. 그러니까 편하게, 이거 평면이 나와서 그런 거지. 그냥 우리 X축 대칭하면 Y 보호 반대. Y축 대칭, X 보호 반대. 그러면 YZ 평면이면 여기 없는 X 보호 반대. 이러면 되는 거지. 평면에 대칭한 점. 됐어? 자, 자력으로 4번 해봐. 자, 4번하고 5번하고 두 개를 다 해. 야, 이거 안 어려운 거야. 평면 좌표를 확장시켰다고 보면 돼. 높이 Z축까지 해서 Z성분이 새로 생겼어요 라고 생각하면 돼. 자, 점 P하고 Z축에 대해서 대칭인 점을 Q. 자, Q도 한번 구해봐야 되겠고, 이걸 구해서 나는, 자, ZX 평면에 내린 수선의 발의 이 좌표를 한번 구해봐라. 점 Q부터 구해야 되겠네. 자, Z축에 대칭하면 어떤 부호를 바꿔줘야 돼? 야, 너는 왜 필기도구도 안 꺼내고 왜? 그래? 해봐, 그러면 4번을. 풀었는데요. 풀었다고? 뭘로 풀었어? 일단은 Z축과 대칭점인 거는 쎄인데? Z축에 마이너스 5로. 그래, 이거 금방 하는 거야. 자, Z축 대칭하니까 어떤 부호가 바뀌어? Z. 응? 아닌가? 아닌가? 맞잖아요. 자, X축 대칭하면 X부호가 바뀌니? X를 뺀 나머지가 바뀌지? 자, 그래서 Z축에 대칭하면 X랑 Y가 바뀌는 거야. 그림을 그려봐야 돼. 이게 그냥 평면으로 이해해, 그냥. X축 대칭 Y보호 반대, Y축 대칭 X보호 반대 아니야. 그럼 평면에서는, 평면이 아니라 공간에서. Z축 대칭하면 어떤 게 바뀌어? Z를 뺀 나머지가 바뀌는 거 아니야. 그럼 얘는 Q는 어떻게 돼? Z를 뺀 나머지만 바꿔주면 됩니다. 마이너스 2, 1, 5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여기에서 나는 지금 ZX 평면에 지금 수선의 발을 내려야 돼. ZX 평면에는 뭐가 없는 거야? ZX 평면에 뭐가 없어? ZX 평면에 뭐가 없니? 이 평면엔 Y가 없잖아. Y가 Y가 없으니까 뭐로 만들어주는데? 마이너스 2, 0, 5 이렇게 만들면 되는 거지. 수선의 발. 그래서 수선의 발이랑 어떤 축에 대칭한 거, 평면에 대칭한 거 좀 다른 거야. 그냥 뭐예요? 응? 마이너스 아니? Z 빼고 다 바뀌는 거. 이걸 정확히 모르면 여기가 공간 좌표가 잘 안 되는 거야, 지금. 평면의 확장이라고 보면 돼. 자, 5번도 한번 해봐. 그림이 있긴 한데 어려운 내용은 아니야. 자, 5번을 보면은, 자, 물어보는 거는, 자, 여기 지금 현재
꼭지점 H의 좌표가 470입니다. 그러면 여기 알려준 거야. H의 좌표 여기 하나 알려주고 470. 그럼 X축으로는 이렇게 4만큼 간 거고, 그 다음에 자 Y축으로는 7만큼 온 거고, 이렇게 7만큼 온 거야. 여기가 이렇게. 자, X축으로는 4만큼 온 거고, 여기는 7만큼 온 거고. 높이는 없지, 그지? 얘를 이렇게 봐줘야 된다고, 공간에서. X축으로 4, Y축으로 7. 지금 다시 그리면 원래는 이렇게 그려주는 거지. 여기가 4, 여기가 7 하면은, 요 점이 지금 현재 2인데, 이렇게. 이쪽에서 바라보고 있는 거야. 이쪽에서 바라보고 있는 거야. 여기가 높이가 있고. 자, 이렇게 공간적인 부분을 좀 알고 가자, 이거야. 공간적인 부분. 얘를 모르면, 공간을 모르면 이게 좌표가 떠오르지를 않아요. 어디가 뭔지. 봐봐, 이제 어디를 보여야 되는지. 이거 보는 거야. 자, H 좌표 나왔어. 자, B의 Z축에 대한 대칭점의 좌표를 구하세요. 그럼 점 B를 알아야 되겠네. 점 B. 여기 있네, B. 자, 근데 문제에서는 길이가 다 나와 있잖아. AB의 길이는 요거는 2. 여기가 가로가 2. 높이는 1. 그리고 자, 여기 세로는 3입니다. 여기 나와 있거든. 자, 요것만 보면서 B의 좌표를 한번 만들어 보라고. 졸지 말고. 왔으면 안 졸아야지. 자, 여기 점 알았으니까 여기에서 X축을 얼마큼 더 간 거야, 그럼. 요렇게 점을 한번 그어봐. 그러면은 좀 알기가 좀 편해져. 그러면 X축부터 해볼까? X축으로 3만큼 더 갔네. X축으로 3만큼 더 갔어. 자, Y축으로는 이렇게 2만큼 더 왔네. 그리고 높이는 1만큼 올라갔네라는 거야. 자, 원래 점이 어떤 거였는데, 저기 나와 있는 4,7,0이. 자, 얘가 얼마큼 더 왔어? X축으로는 3만큼 더 왔으니까는 이렇게 될 거고. Y축으로는 이렇게 2만큼 더 온 거야. 2만큼 더 오면은 9가 될 거고. 높이는 1만큼 생겼지, 이제. 이게 잘 보여야 되는 거야. 공간 좌표를 할 때. 이게 안 보인다. 일단 공간 좌표가 끝났어요. 라는 거야. 더 이상 진행이 안 되니까. 이걸 잘 알아도 X 좌표, Y 좌표, 그 다음에 Z 성분. 이렇게 X, Y, Z가 나와 있다. 5번은 공간 좌표에 대한 얘기를 해준 거야. 자, 6번 봐봐, 이제. 지금 졸면은 이제 오늘 여기 다 넘어가서 하나도 모르게 돼. 좀 전까지 멀쩡하던 놈이 수학만 시작하면 줘라. 서서 해. 서서 하면 되지. 자, 6번은 두 점에 대해서 직선 AB와 XY 평면에 이루는 예각의 크기를 구하세요. 라고 했어. 각도를 구하래. 이게 뭐야? 도대체 6번은. 자, 6번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안 한 정사형에 해당되는 부분이 볼 거야. 정사형. 지난 부분에 안 했지만 오늘 하면 돼. 프린트에 있었지만 한번 보여줄게. 정사형이라는 거는 자, 위에서 똑바로 내렸을 때 그림자라고 보면 돼. 그림자의 길이. 자, 여기 해가 이렇게 떠 있으면 자, 떠 있으면 요게 지금 막대기라고 해볼게.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 자, 요거의 그림자는 얘가 그림자지? 정사형은 그림자 형자를 써서 그 그림자의 길이를 구하는 상황이야. 지금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만들어서 얘가 어떻게 되지?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원래 길이가 있었대. 이게 X야. 그 여기는 각도가 있을 거 아니야. 이루는 각도. 지면과 이루는 각도가 세타일 때. 그럼 요 X랑 요 내 모르는 거랑 무슨 관계가 있냐 그러면은 얘는 이 세타에 대해서는 코사인의 값을 갖고 있는 거야. 코사인의 값을 서서 해. 뭘 괜찮아 졸면서. 이거 아주 쉬운 건데. 우리가 요새 배우는 대수에 삼각함수에도 나오잖아. 빗변과 밑변의 기울은 x분의 자 요거 모르는 거
자, 요것이 코사인 세타가 되기 때문에. 자, 모르는 건 그럼 뭘까요? 그러면 이제 이거야. 요 길이에다가 x에다가, 자, 뭘 곱해주냐면, 두 개가 이루는 각도의 코사인 값을 구해주면 돼. 그럼 잘 봐. 이게 하얀 게 크겠어? 노란 게 크겠어? 노란 게 커? 미치겠다, 씨. 자, 하얀 게 더 크지? 코사인 세타는, 이 코사인 세타의 절대값이 어떻게 돼? 1보다는 더 작거나 같거든. 그러니까 1보다 작은 걸 곱했으니까 원래 값보다 작아지게 돼 있지. 노란 게 더 작은 거야. 그래서 큰 거에다 코사인을 곱해주면 작은 게 된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될 거예요. 코사인 세타를 우리가 물어봤다는 거는, 자, 그러면 지금 A, B하고 두 점이 있는데 XY 평면이 이룹니다. 그러면 공간상에, 여기 봐봐라. XY 평면이 이렇게 있어. 지금 공간에 두 점이 이렇게 있는 거야. 이렇게 공간에. 이 두 점이 있어서 얘랑 이 칠판, XY 평면이랑 이루는 각도는 이렇게 이걸 평행 이동해주면 이렇게 되겠지. 각도가 생기게 되겠죠. 이렇게 각도가 생겼어. 자, 그럼 이렇게 됐을 때 이 각도가 얼마냐? 요 길이, 이 두 점 사이의 길이랑 요 점과 요 점을 어디다 내려줘야 돼, 그럼? 요걸 그대로 내려주면은, 자, 한번 보여줄게. 여기다 그냥 그려볼까? 자, 이렇게 공간에 있던 거를 갖다가 이 두 점을, 양 끝점을 쭉 내려주면, 만약 이렇게 됐다. 이게 지금 현재 보면 이렇게 갖다 대면 얘가 그림자라는 거야. 이 두 점을 어디다 내렸어? XY 평면에다가 수선의 발을 내려준 거지. 이거 하려고 앞에 수선의 발을 배운 거야. 그러면 요 AB의 길이가 더 커. 요 두 점, A 플라임, B 플라임은 수선의 발을 내려야 되겠지. 어디에다가? XY 평면에다가. XY 평면에 수선의 발을 내리면, 자, 뒤에 나와 있는 Z 성분이 사라지겠지. 그래서 A는, 자, A 플라임은 1, 마이너스 2,0. 자, B 플라임은 2, 1,0. 처음 시작하는 거잖아, 오늘. 이게 또 잘 안 듣고 졸고 그러면 혼자 모르게 될 거야. A 단계야. 그 공간 좌표 날아간 거야. 야, 물론 녹화는 하고 있지만 잘 안 보잖아, 그지? 복습은 뭐, 야, 주어진 시간 내에도 지금 보기 힘든데 복습하겠어? 그래서 뒤처지는 거야. 수학을 잘하면 얼마나 좋겠어. 자, 이게 정사형이야. 이걸 이용하면 수선의 발이 좌표가 나왔으니까. 그럼 나는 이렇게 하면 되겠네. AB가 더 크니까 AB의 길이에다가 두 점 사이의 거리야. 두 점 사이의 거리에다가, 자, 코사인 세타를 해주면 A 플라임, B 플라임 될 거 아니니? 뭐 이런 거야. 그럼 얘가 얼마인지 내가 구할 수 있지 않아? 이거 나눠주면 되잖아. 그러면 요 두 점 사이의 거리, 요 AB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가지고 코사인 세타를 구해주면 되겠다. 답을 보면 다 두 점 사이의 거리이기 때문에 루트로 나온 거야. 자, 이게 6번 내용이야. 자, 6번이 뭐니? 그러면 정사형 이렇게 보면 돼. 지난 시간에 안 한 거야, 이게. 정사형 빼고 한 거야. 자, 그 다음 7번은 우리가 어디서 봤냐면은, 자, 너희가 1학년 때 했던 두 점 사이의 거리에 나오는 거야. 어디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습니다 라고 했으면은 그 점의 좌표를 문자로 놔줘야 돼. 그럼 이 문자를 어떻게 놔야 될까? 두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X축 위에 있는 점. X축 위에 점 P를 갖다가 어떻게 놔줘야 돼? P를. X축 위에 있으면 X 성분만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 답을 보면 알잖아. YZ 성분이 없어. 그래서 여기를 A, 0, 0 이렇게 놓고 시작합니다. 그럼 같은 거리에 있으니까 요거 이용하면 되지. PA랑 PB랑 같아요. 요거 해서 제곱해주면 A가 얼마인지 나오겠지. 이거 똑같으잖아. 우리 좌표 평면 했을 때랑. 똑같은 얘기야. 두 점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인데 그게 X축에 있으면 X 성분만 있겠구나. 오늘 요 내용을 잘 알아두면 공간 좌표는 별로 어렵지 않아.
추가의 개념이니까. 자, 8번. 자, 내분점과 외분점도 혹은 무게중심도 자, 똑같이 Z성분만 확장시켜주면 돼. 자, 8번, 9번, 10번. 자, 세 개를 지금 해봐, 한번. 셋 중에 하나만 해볼까? 8번만 해봐, 8번만. 해볼지 어려운 거 같은데. 뭘 어려워? 비율이 있어요. 내분점, 외분점이라고 비율이 있는 게 아니야. 내분점, 외분점 공식을 모르면 어렵지. 자, 몇 대 몇이래, 처음에? 자, C는 내가 이렇게 구하면 되지. 2대1로 내분하는 점이면은 X좌표, Y좌표, Z좌표 이렇게 성분을 나눠주는 거야. 2대1이면 2대1, 2대1, 2대1. 내분은 플러스, 외분은 마이너스. 여기다 플러스 해주면 되는 거지. 자, 분자에다 뭐 곱해야 돼? 이게 너희가 했던 내분점, 외분점이야. 얘가 어려워요, 그러면. 그 내분점, 외분점 모르는 거야, 그냥. 거길 다시 봐야 돼. 자, 그러면 2대1이면 여길 보고 판단해 줘야 돼. A, B를 2대1로 내분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내한 곱, 외한 곱하면 안 틀리지. 자, 2가 곱해지는 거는 다 B의 좌표예요, B의 좌표. 여기 다 B의 좌표를 싹 다 곱할 예정이야. 자, 2에다가는 B의 좌표 X성분은 마이너스 3. 그럼 여기 3은 여기다가. 자, Y좌표 2는 여기다가 2 곱해지고, 여기 2, 여기 곱해지고. 자, 마지막 여기 4도 곱해지면서, 마지막에 Z성분. 야, 너희가 한 거 내분점에다가 요거 하나 추가한 거야. 이게 뭐 아무것도 아니지. 그리고 외분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외분은 마이너스 해주면 되는 거지. 내분은 플러스, 외분은 마이너스. 요것만 알면 되네. A, B를 2대1, 여기 2가 곱해지는 건 B의 좌표들에 다 2가 곱해지는 거야. 마이너스 3, 2, 4. 마이너스 3, 2, 4가 여기 앞에 곱해지고. A의 좌표는 1에 곱해지는구나. 그것만 알면 내분점, 외분점을 구해서 그거의 중점은 점들의 평균 더해서 1을 나눠주면 되겠지. 자, 됐어. 이 정도. 자, 무게중심 하나 하고 가자, 그래도. 아우, 어렵지는 않은데 까먹었을까봐, 혹시. 자, 무게중심은 얘도 점들의 평균이다. 자, 무슨 평균이냐, 그러면 세 점이 나와 있을 때, 세 점을 갖고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의 무게중심의 좌표가 얘래. 그러면 X성분끼리 평균 내면 2 나오고, Y성분끼리 평균 내면 2 나오고, Z성분도 평균 내주면 1이 나오게끔 A와 B와 값을 한번 구해볼래? 뭐 이런 거야. 9번 답 내. 너무 쉬운데. 너무 쉬운 게 아니라 개 쉽지. 개 쉬운 거까지는 아니고. 자, 그렇다면 문제의 10번을 한번 해봐라. 야, 오늘 이거 하는 거 20번까지 어려운 거 없어. 10번도요? 이거 평면좌표의 내분점, 외분점, 두 점 사이 거리 요것만 알려주면 한 초등학교 5학년 정도면 이해해. 진짜로. 자, 10번 해봐. 그러면은 조금 이제 상황이 달라지겠지. 9번이야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고. 10번을 한번 해보는 거야.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나올 거야 아마. 읽어봐야 되는데 의미를 알면서. 자, 지금 두 점이 있어, 공간상에. 자, A, B가 있는데, 연결하면 뭐 이런 모양이잖아. 본다고 되는 게 아니라 상황을 보라고. A, B가 있는데, 어떤 평면이 하나 있어. 이런 평면이 하나 쭉 날라와서, 어떻게 해줘? 이 선분 A, B가 요거에 의해서 1대 K로 외분이 됩니다. 라고 했어, 1대 K로. 어떻게 평면이 날아와야 될까? 이쪽 바깥쪽이겠지, 1대 K면.
자, 풀 때는 이거를 외분점의 좌표를 푸는 게 아니야. XY 평면에 의해서 이게 잘려졌으니까, 이거 뭐 0이 되겠으면은, 평면이 이렇게 와서 이렇게 잘랐어. 이렇게 막, 뭐 1대 K입니다. 그럼 그 비율을 알고 싶은 거 아니야. 이 평면에서 잘렸으면은, 그 점이 어디에 있는 거야, 지금? 이 평면에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 점이. 그럼 XY 평면에 있는 거는 뭐가 0이야? Z성분이 0이라는 거야, Z성분. 그럼 Z성분만 해주면 되잖아. 1대 K로 외분하는 점에 Z성분이 0 되게끔 K를 정하는 거야. 해봐, 이제. 자, 그러면 1대 K 해놓고, 1대 K 외부는 마이너스 이렇게 해놓으면 되는 거지. 이게 Z성분만 하는 거야. 이 Z성분이 0 되게 해주는 건데. 자, 그럼 1대 K면은, 자, AB를 1대 K면은, 이렇게 곱하면 되지. 자, 1이 곱해주는 건 B의 좌표라고 했으니까, B의 좌표 여기다가 6 곱해주면 돼. 여기 좌표는 2 곱해주면 되지. Z성분만 한 거야, 이렇게. 자, 얘가 0 나와야 되니까는 K의 값은 3이 되겠구나. 이렇게 구해주면 끝나지. 답만 쓰지 말고, 이거 알아? 왜 Z성분이 0이야? XY 평면에 의해서 1대 K로 한 평면이 여기 들어가잖아, 지금. 이 점이 이 평면에 있어. 이게 XY 평면이야. XY 평면에는, 내가 그림 또 그려줄게. 아씨. 이거 모르면 안 되는 건데. 이렇게 하나가 서 있어. 이게 Z성분이야. Z축. 그럼 XY 평면은 칠판이야. 이 칠판에 Z성분이 있냐고? 없지. 없기 때문에 Z성분만 내가 지금 계산해서 몇 대 몇 1대 K로 외분한 점을 해서 이게 0 되게 해주는 K를 구하면은 끝나는 문제야. 근데 이런 게 풀을 줄 알아야 되는 거야. 이거는 살짝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 그냥 뭐 내분점 구하세요, 외분점 구하세요, 무게중심 구하세요. 누가 뭐 대개나 소나 다 하지, 그거는. 이런 생각을 좀 할 수 있어야 문제에 대한 해결 능력이 조금 올라가는 거야. 너희는 앞으로 이제 문제 해결 능력이 많이 올라가야 돼. 2학년, 3학년 때는. 기본 유형학습만 하잖아. 점수는 정해져 있어. 어느 정도 이상 안 나와. 문제 해석 능력이 있어야 돼. 아, 이거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볼 수 있는 건데. 내 머릿속에는 어떻게 풀었던 걸까? 비슷한 게 뭐가 있을까? 이렇게 추론을 해 나가야 되는데. 머리에 데이터가 없으면은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냥 멍 하다 끝나지. 자, 그리고 11번도 얘랑 비슷한 거야. 어떤 거랑? 우리가 1학년 때 했던 거랑. 평행사변형의 제4의 꼭지점입니다. 그럼 OABC가 이렇게 평행사변이 됐대. 평면상에 있는 거야, 지금. 자, OABC가 있으면 이거 어떻게 했어? 1학년 때. 이 두 점 연결해서 이렇게 해준 거랑 이렇게 해준 거랑은 두 개가 서로 뭐가 똑같니? 그러면은 중점이 일치합니다로 풀어준 거지. 그래서 AC의 중점과 OB의 중점 구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얘는 자 OB의 중점이랑 그 다음에 AC의 중점이랑 자, 두 개가 같아요. 이걸로 풀어주면 되는 거지. 어렵지 않은 거야. 중점은 우리가 점들의 평균이다. X끼리 평균 내고 Y 성분끼리 Z 성분끼리 평균 내주면 11번 못 풀면 바보가 된다. 됐지? 자, 넘겨봐. 자, 넘기면 자 12번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나와 있는 게 20번까지가 전부 다 자, 원에서 시작된 구가 되는 거야. 공이지, 공. 스피어를 할 거야, 공. 자, 공간에 있기 때문에 구가 되는 거야. 요 점 하나가 있는데 그 점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공간상의 모든 점들을 모아놓으면 공처럼 만들어지겠지, 그지? 공처럼. 구가 나오는 거야, 구. 자, 구는 뭐가 달라졌니? 그러면 이제 이게 달라진 거지. 자, 여기 x-a제곱, y-b의 제곱,
이게 하나 추가되는 거야. Z-E의 제곱은 R제곱. 원래 이거 없으면은 원의 방정식이지, 평면에서. 요거 하나 추가. 그럼 중심은 A, B, C가 요게 중심이 되는 거고. 자, 반지름은 여기 R이 되는 거고. 자, 요게 원의 방정식이 아니라 확대한 구의 방정식이다. Z성분만 다 들어가면 되는 거야. 공간 좌표는. 오히려 공간 좌표가 좀 편해. 그래서 너희가 공간 도형을 하고 공간 좌표를 하는 이유. 공간 좌표 하면 좌표화했기 때문에 거리라든지 이런 게 편. 거기에서 비롯해서 우리가 왜 이거 먼저 하고 벡터를 나중에 할 건지 알아? 벡터에 이런 좌표 축을 도입을 할 거야, 이제. 자, 그러면은 Z의 성분만 들어갔기 때문에 한번 해볼까, 이제 뒤에. 좀 빨리 하고 쉽게. 딱 정각에는 안 끝날 수도 있어. 여기 다 안 해도 되니까 뭐. 한 10분 정도면 마무리 될 거야, 아마. 자, 이 9는 완전 제곱을 해야지 알겠지, 그지? 자, 완전 제곱을 하면 중심, 좌표, 반지름 구하세요. 완전 제곱을 시키란 얘기야. 해봐. 완전 제곱 못 시키면 큰일이지, 뭐. 자, 여기 보면 5는 필요 없으면 넘겨 이쪽으로. 그럼 equal 마이너스 5에 넣고. 자, 얘 뭐 있어야 돼? 요거 절반의 제곱이니까 9가 필요하지. 그럼 9 더했으면 여기도 9 더해주고. 이렇게 하면 돼. 얘 1 필요합니다. 여기도 1 더해주고. 얘는 4 필요합니다. 4 더해주면 되지. 그럼 결국 반지름은 3이라는 게 나온 거고. 9가 됐으니까 R제곱이. 자, 그 다음 이제 원의 방정식에서는 자, 요거 다 구해도 되겠지만 눈에 보이지, 얘는. x 플러스 3의 전체 제곱, y 마이너스 1의 제곱, z 마이너스 2의 제곱, 여기는 9 이렇게 써놓으면 되지. 중심은 마이너스 3,1,2. 자, 이거는 완전 제곱 안 해도 보여야 돼. 이 절반들에서 부호를 바꿔주면 되니까. 그 정도는 원에서 했은 거랑 똑같아. 자, 13번도 중심은 얘랑 같고 한 점을 지납니다. 구의 방정식 어떻게 구해줘? 13번. 그냥 원이라고 생각하고 풀면 돼, 9는. 난 9를 잘 못해요, 그러면. 그 원 못하는 거야, 그건. 반지름이랑 중심만 알면 돼. 그럼 이런 중심이 같으니까 중심의 좌표는 2, 자, 1, 마이너스 2,3. 자, 여기 중심이고 떨어진 거리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어딜 지나 한 점? 이 점을 지나고 이렇게 9가 있는 거야. 그러면 이게 두 점 사이 거리가 반지름 나올 거 아니야. 그럼 중심 알았고 반지름은 두 점 사이 거리를 구하면 끝나겠지. 14번 어떻게 할래? 똑같지 않니? 지름의 양 끝점. 아주 그냥 구조가 유형이 비슷하게 나오는 거야. 두 점이 지름의 양 끝점이면 어떻게 구해줘? 자, 지름의 양 끝점이면은 두 점의 중점이 무슨 역할을 해? 얘가 중심이야. 두 점의 중점이. 반지름은 아니 뭐 이거 두 점 사이 거리 하든 이 두 점 사이 거리 하든 반지름 구하면 되겠네. 그래서 두 점 사이 거리를 잘 이용하면 되겠다. 자, 15번. 여기 다 원으로 생각하면 되는 거야. 나 여기가 너무 어려워요. 원을 되게 못했다는 얘기야. 중심과 반지름만 알면 돼. 크게 이게 뭐 난이도가 높아지고 그러지는 않을 거야, 아마. 근데 원을 모르면 원 공부를 좀 해야 되겠지. 자, 얘도 봐봐. 원점에서 9에 그은 접선의 길이를 구했어요, 그러면은. 이것도 원 할 때 다 했던 건데 잘 안 될 수도 있겠지. 자, 이렇게 쭉 9가 있어. 자, 뭐 이렇게 해놓으면 되겠지. 9처럼 보이냐? 자, 이렇게 됐대. 여기도 이렇게 해놓을까? 이제 9처럼 보이나? 자, 여기에서 한 점이 있어. 원 밖에서 여기에 그은 접선. 그러면 중심에서는 접점까지는 90도가 된다는 건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 구하는 건 어디야? 요거 구하는 거지.
접선의 길이. 그러면 여기 두 점 아니까 이 원의 반지름도 알고 있고 요 점도 알고 있으면은 중심과 반지름 알면 두 점 사이의 거리, 여기는 반지름. 피타고라스의 정리로 구해주면 끝나는 거지. 이 원의 방정식에서는 엄청 쉽게 했던 거야. 얘는. 두 점 사이 거리 하세요. 중심 알잖아. 마이너스 2, 3,4. 반지름은 계산해 줘야겠네. 그치? 자, 그리고 16번은 여기가 16번은 어디서 있냐면은 이 X축과 자, 원이 있는데 원이 이렇게 원에 의해서 잘린 거리를 구하세요. 요거 구하는 거예요, 지금. 요 점이 A, 요 점이 B라고 했을 때 이 거리를 한번 구해 볼래?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요거 구할 때 너희가 어떻게 했어? 중심에서 이렇게 내렸을 때 그리고 요 거리 요 반지름이잖아. 요 거리를 알면은 혹은 이 좌표를 알면은 이 길이 나오고 얘 나오면 피타고라스의 정리로 얘를 구할 수 있다는 얘기야. 이렇게. 그럼 요 점의 좌표는 이게 지금 현재 공간 좌표로 바뀌는 거야. 그러면 봐봐. 이 구가 있어. 이 구에서 이 구랑 Z축, 이 X축이 아니라 이제 Z축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났어. 여기가 Z축이래. 그러면 Z축에다 내린 요 점의 좌표는 요 점을 알잖아. 중심 2,6,8. 요 점의 좌표는 뭐가 될까? 이게 Z축이야. Z축에 내리면 Z축에는 어떤 성분만 있어? 잘 생각해봐. X축에는 어떤 성분만 있니? X축에는 X 성분밖에 없어. Y축에는 Y 성분밖에 없어. Z축에는 Z 성분밖에 없는 거야. 그럼 얘는 Z축이 만나는 곳, Z축에 내려주면 요 점의 좌표는 자 0,0,8 이렇게 쓰면 되는 거 아니야. 됐어?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풀란 얘기야. 이게 별게 아니라. 됐어? 그래서 자 여기 길이를 내가 지금 알고 싶으면은 두 점 사이 거리 하면 나올 거 아니냐라는 거지. 두 점 사이 거리 하면은 요거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여긴 반지름이니까 반지름 루트 89 이용하면 되지. 그러면 얘 구할 수 있어요 라는 거야. 이렇게. 됐지? 16번이야. 자, 그 다음에 18번은 17번 요거 해야 되지. 자, 이 구를 잘랐어. 칼로 사가 잘랐다고 생각하면 돼. 이게 평면이 칼이야. 구가 있어. 잘랐어. 뭐 위든 아래든 내가 어떻게 알아. YZ 평면이 만나서 생기는 거래. YZ 평면이란 칼로 구를 잘랐어. 그러면 이 단면이 뭐가 나오냐 이거지. 단면이. 교선의 길이라고 했으니까. 아, 뭐야. 자, YZ 평면이 만나서 생기는 교선의 길이를 구하세요. 17번. 자, 뒤쪽에는 보자. 뒤쪽엔 조금 쉬었다가 해. 자, 17번 요거 생각 좀 해놓고 여기 잠깐 쉬었다가 할게. 너무 쳐.